우리가 아는 셰익스피어, 그 대문호 말고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려고 평생을 바쳤던 한 남자,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요, 희곡이 아니었어요. 바로 좋은 이름, 그러니까 가문의 명예를 돈으로 되사는 거였죠. 자, 그 야망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들은 땅을 사들이고 이제는 귀족 행세를 하는구나. 와, 이거 보세요. 당시에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봤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가에 대한 존경, 뭐 그런 거 이전에 그의 성공은 엄청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야망에 불타는 신분 상승가, 바로 그거였죠. 그럼 셰익스피어의 그 엄청난 야망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그의 고향 스트랫퍼드, 그리고 그의 가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외인 게요, 셰익스피어 집안이 처음부터 꽤 잘 나가는, 그러니까 한가닥하던 집안이었어요. 일단 어머니 쪽을 보면 메리아드는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신사 집안의 딸이었어요. 태생부터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는 또 어땠냐면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스트래퍼드의 시장 자리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양쪽 다 빵빵했죠. 시작은 정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 그 성공의 정점에서 이 가문의 야망이 아주 제대로 폭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문에 문장을 신청한 거예요. 문장이 뭐 별거냐 싶으시겠지만 이게 당시에는 그냥 예쁜 그림 같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문은 이제 공식적으로 젠틀이, 그러니까 귀족 계급에 들어섭니다 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 참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할 것 같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가문의 재산도 명예도 전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바로 이 갑작스러운 몰락이 우리가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의 몰락은요, 그냥 조용히 망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내의 귀한 유산까지 담보로 잡히고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내는 세금 몇 푼조차 낼 돈이 없어서 면제를 받았어요. 이 모든 게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 얼마나 큰 망신이었겠어요. 어린 아들 윌리엄의 마음에는 이게 정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한때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이제는 빚쟁이, 실패자의 낙인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더럽혀진 이름, 이 무너진 가문의 명예야말로 아들 윌리엄이 평생에 걸쳐서 되찾고 싶었던 단 하나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실패한 것을 내가 반드시 성공으로 되갚겠다. 이 결심이 바로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무대는 런던으로 옮겨지고 주인공은 아들 윌리엄 셰익스피어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요, 런던에서 그가 거둔 엄청난 성공이 단순히 희곡을 잘 써서 얻은 예술적인 성취,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버지의 빚과 가문의 망신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실패랑 아들의 성공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아버지가 아내의 땅을 헐값에 저당 잡힐 때 아들은 고향에서 두 번째로 큰 집 뉴플레이스를 떡하니 사버립니다. 아버지가 고작 40파운드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할 때 아들은 그 몇 배나 되는 돈으로 어마어마한 농지를 사들여요. 셰익스피어가 돈을 버는 족족 고향에 투자한 건 그냥 재테크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가문 이렇게 부활했다고 온 마을에 보여주는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이 뉴플레이스입니다. 1597년에 셰익스피어는 자기 고향에서 두 번째로 큰 집을 사들여요. 이건 그냥 나 이제 런던에서 성공해서 돈 좀 벌었어 정도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우리 셰익스피어 가문이 화려하게 돌아왔다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5년 뒤에는 무려 320파운드,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07에이커의 땅을 사들입니다. 왜 하필 땅이었을까요? 당시에는요, 진짜 부와 명예는 땅에서 나왔거든요. 그냥 좋은 집에 사는 부자를 넘어서 땅을 소유한 진짜 신사, 즉 젠트리 계급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의 야망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의 투자 커리어의 정점은 바로 1605년 440파운드를 투자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의 11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지역 농산물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처럼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뭐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당시 귀족들이나 하던 가장 안정적이고 신사적인 투자 방식이었어요. 이걸로 셰익스피어는 이제 명실상부한 스트래트퍼드의 유지, 즉 지역 실력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땅도 살 만큼 샀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네, 바로 가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마지막 단계, 아버지의 꿈이었던 가문의 문장을 되찾아올 시간이 된 겁니다. 1596년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자기가 번 돈과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실패했던 바로 그 분장 신청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건 정말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최고의 효도이자 가문의 수건 사업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이때 이들이 얻고자 했던 지위를 아미게리라고 부릅니다.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 문장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 즉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귀족 계급을 의미해요. 셰익스피어 가문이 평생을 걸고 싸워서 얻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아미게리라는 타이틀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들이 획득한 문장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우선 저 창 보이죠? 셰익스피어, 창을 흔들다 라는 이름에 대한 아주 재치 있는 말장난이에요. 근데 진짜 핵심은 저 모토입니다. Nonsense Straight. 정당한 권리 없이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 뉘앙스가 어때요? 니네가 뭐라고 하던 우린 이럴 자격 충분해 라고 쏘아붙이는 것 같지 않나요?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아주 당당하고 도발적인 메시지죠. 자, 이렇게 해서 셰익스피어는 평생의 꿈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얄궂은 아이러니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세우려고 했던 셰익스피어 왕조는요, 정작 그가 꿈꿨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셰익스피어의 최종 목표는 뭐였다고요? 바로 땅과 피로 이어지는 대대손손 이어질 셰익스피어 가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비극은 그가 한창 성공가도를 달리던 1596년에 시작됩니다. 유일한 아들이자 가문의 대를 이을 햄릿이 그만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유언장의 딸들을 토해서라도 어떻게든 가문을 이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그 계획마저도 딸이 낳은 아들들이 모두 일찍 죽으면서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핏줄이었던 손녀딸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셰익스피어 가문의 직계혈통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남자든 여자든 좋은 이름은 그들 영혼에 가장 가까운 보석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직접 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평생 혈통이라는 눈에 보이는 유산을 남기려 애썼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작품과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좋은 이름이라는 더 위대한 유산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제국을 건설했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평생을 바쳐 간절히 원했던 단 하나의 유산,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잇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였을까요?